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DL 모듈 5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째 시간으로 이론과 실기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해서 예상 문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론 한 10문제 정도, 나머지 실기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자, 하나의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후보 키들 중에서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키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첫 번째부터 키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후보 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키라는 게 뭐냐면, 키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존재다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은요, 이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자는 어떤 친구는 책가방이래요. 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똑같은 책가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키가 바로 학번이란 것도 있고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인이라면, 대학이라면 주민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후보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후보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여기서 그 테이블에서 주가 되는 주키를 만들자. 같은 말이 바로 이 기본키거든요. 많은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에서 학번을 주키로 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주민번호도 똑같이 그 학생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인데, 자, 그럼 이 주민번호는 뭐가 되냐면 후보키였죠. 학번과 주민번호는 모두 다 후보키였지만 후보키들 중에서 딱 하나가 선택이 됐어요. 학번이 선택했어요. 그럼 나머지 얘는 뭐가 된다? 이 학번이, 즉 이 대통령이 없어졌을 때 또한 뭐가 되는,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대체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체라는 말을 alternative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alternative가 키가 바로 1번에서 원하는 바로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 대수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라는 것만 정의하는 비절차적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관계 대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비절차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고 했고요. 관계 해석은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대수가 압도적으로 쓰인다라고 설명했고요. 이 관계 대수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SQL,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엑세스에서 그렇게 많이 해보셨던 QBE,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QUEL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고요. 얘는 거의 안 쓰이고요. 이 친구는 액세스에서 존재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RDBMS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SQL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인다고 해서 우월한 것은 아니고요. 처리와 기능 능력 면에서 모두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관계 해석에는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중심으로 도메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계 해석은 수학의 프레디킷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프레디킷을 갖고 있는 것은 관계 대수예요. 그래서 4번이 좀 틀린 답으로 여러분들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3레벨 스키마, 3계층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바깥쪽의 스키마로서 일반적으로 서브 스키마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2번 개념 스키마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자, 3번 내부 스키마는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의미한다. 자, 4번 내부 스키마는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을 명세한다. 제가 크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3계층 스키마는 여기에 보시면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요?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뭐라고요? 내부 스키마.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외부, 그 다음 뭐라고요? 여기가 개념,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자, 중요한 것은 이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저도 선생님으로 학생들이 보면 선생님이고요. 집에서 보면 엄마이고요. 아내이고요. 우리 엄마에겐 딸입니다. 똑같은 저라는 개체인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눈, 어떤 특별한 사용자, 인사과면 인사과, 재무팀이면 재무팀 바라보는 눈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이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다르고요. 자, 개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이것은 사장님 입장에서 조직의 관점에서 전체 조직 입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개념 스키마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뭐냐면 자,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필드들의 그런 저기까지 그 데이터 타입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피지컬한 물리적인 구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내부 스키마죠. 자,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틀렸어요. 자, 내부 스키마는 논리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의미한다. 논리적이 아니라 물리적이죠. 자, 내부 스키마는 접근 권한 보안책 무결석 규칙을 명세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개념 스키마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바깥쪽의 스키마이고요. 1번적으로 서브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자, 개념 스키마 모델링 및 트랜잭션 모델링과 관계가 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여러분들 보시면 맨 처음에 그 개념적 설계,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분석이 제일 앞에 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번, 그 다음에 개념 설계, 자, 그 다음에 논리 설계, 그 다음 물리 설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 개념 스키마 모델링, 그래서 개념 스키마 모델링, 자, 개념 스키마 모델링은 바로 어디서 한다? 개념적인 설계에서 한다. 자,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은 1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foreign key. 자, foreign key. 자, foreign key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약 조건은 어느 것인가? 자,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약 조건이 대표되는 제약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뭐냐면 개체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참조 무결성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참조 무결성. 자, 그럼 개체 무결성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가 되는 속성의 값. 예를 들어서 학번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학번이 기본 키가 되는 속성의 값이 널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학번이 없는 학생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개체 무결성의 규칙이고요. 제약 조건이고요. 참조 무결성은 뭐냐면 자, 이쪽에 학생 테이블에 지도교수 번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도교수 번호가 주키가 아니고요. 기본키가 아니고 학번이 주키예요. 자, 그런데 다른 교수 테이블에
교수 번호가 있어요. 교수 번호. 교수 번호인데 이 교수 번호인데 그 교수 번호가 교수 테이블에서는 주키인데 학생 테이블에서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키예요. 즉 내 테이블에서는 주키가 아니지만 다른 테이블에서는 주키인 그런 키를 뭐라고 한다? foreign key, 외래 키라고 합니다. 자, 외래 키랑 관계된 그 제약 조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가 1번이에요. 그래서 교수 테이블에 가서 1번을 찾았더니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주키니까. 그런데 1번인데 교수 테이블에 가니까 그런 값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의 법칙은 뭐냐면 참조되는 테이블에 반드시 그 값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외래키랑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그 제약 조건은 뭐다? 예, 참조 무결성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규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자, relation 아래 속성 ABC에 대하여 RARB 즉 A라는 속성이요 B라는 속성을 결정한대요. 즉 A는 B의 결정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또 함수 종속 관계가 있냐면 그렇고요. 동시에 B라고 하는 속성이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속성을 결정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제가 제3 정규형을 설명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개념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A가 B를 결정하고 B를 C를 결정한다면 A가 C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이라고 트랜지티브라고 제가 설명을 이행적 종속관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3정규형은 바로 이 이행적 종속관계가 없다면 제3정규형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 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를 상기시키셨으면 합니다. 자, 요번에는 7번입니다. 자, SQL 명령 중에 DDL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여러분 DDL이 뭐라고요? Definition, Data,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Definition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정의에 관계된 거예요. 자, 테이블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정의하고 인덱스를 정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Create 바로 정의에 대한 DDL이고요. 자, 그 다음에 alter 변경에 대한 DDL입니다. 자, drop 이것은 얘가 만들었으면 얘는 없애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select는 DML이고요. 여기서 update DML이고요. 여기서 delete가 DML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자, 개체관계 모델, ER 모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ER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ER 모델은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ER 다이어그램은 ER 모델을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 조건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적인 모델링으로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ER 모델로 뭘 그린다? 제일 먼저 ERD를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맞는 방법이고요. 자, ER 다이어그램의 다이아몬드 형태는 관계 타입을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건 말하는 거고요.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연관된 개체들의 타입들을 자, 링크로 연결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자, 물리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개념은요. 단순히 개념만 잡으니까 답이 여러분들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옳지 않은 것. 자, 사용자의 문의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 및 응답.
자, 레코드 값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사용자 요구하는 데대인 주소에 따라 참조. 자, 3번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의 내용을 동시에 공유, 동시 공용. 자, 4번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지속적인 갱신, 삽입, 삭제.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한다. 동시 공용한다. 자,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실시간 처리. 그다음에 2번을 보면요.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을 아닌 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vie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제 저장된 데이터 중에 사용자가 필요한 항목만을 선별해서 볼 수 있다. 자,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을 제공한다. 자, 3번 뷰를 제거할 때는 delete 문을 사용한다. 자, 4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테이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뷰는 가상 테이블이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뷰 자체는 테이블은 아니지만 테이블 딜리트 문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데이터 한 줄을 지우는 명령이 바로 딜리트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체 테이블을 없애는 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드랍으로 없앱니다. 뷰는 테이블은 아니지만 테이블과 동등 자격이기 때문에 딜리트로 없앨 수는 없고요. 뭘로? 드랍이라고 하는 DDL로 없애셔야 됩니다.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요번에는 실습 문제입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디자인 보기로 다음과 같은 조건의 테이블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test.mgb 테이블명은 여행상품 저장하고 값을 또 저장하시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효성 감사 규칙이 4개나 나와 있네요. 자, 관리 번호는 7자리 명심해라. 자, 출발 일자는 2011년 1월 1일 이후이다. 자, 모집 인원은 0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여행지 코드는 0 숫자 반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 이런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집어넣는 것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실행시키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원점 내문서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디자인 보기로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더블 클릭. 자, 직접적으로 필드들을 넣죠. 자, 필드가 뭐뭐뭐 있었냐면요. 자, 코드라는 필드 있었고요. 이 친구는요, 텍스트고요. 7자리네요. 자, 그 다음에 출발 날짜 departure라고 하고요. 얘도 날짜 시간이네요. 여기다 날짜 시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trip 언더바 자, trip period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자, 텍스트네요. 자, 텍스트 자, 7개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행지 코드, 그래서 트립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트립 코드로 하고요. 트립 코드는 10자리입니다. 자, 여기다 10자리를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열로 바꾸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 예, 자, 그 다음에 트릭 코드 말고요. 자, 모집 인원 그래서 그냥 간단히 CNT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이요. 정수 숫자이고요. 정수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2, 4, 5개의 필드를 넣고요. 자,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번호, 즉 코드는요 7자리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자,
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자, 뭐는요? 관리 번호는요. 코드는요. 자, 7이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코드라는 필드의 데이터 값은 7이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 텍스트. 예를 들어서 코드는 관리 코드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자, 이렇게 지정된 것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규칙을 넣을까요? 출발일자 디펄처는요. 자, 언제냐면 2011 자, 1월 1일 이후이다. 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요. 모집 인원은 0 이상이다. 모집 인원은 자, 0 이상이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행지 코드는 자, 트립 코드는요. 트립 코드는 자, IME 모드에서 뭘로요? 0숫자 반자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을 저장하고요. 자, 테이블명은요. 여행상품으로 하래요. 여행상품 이렇게 하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해도 되는데요. 일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와서요. 자, 여행상품을 더블 클릭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드를 넣어볼게요. 1, 2, 3, 4, 5, 6, 7. 자, 디펄처 코드를 인식을 못하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다가 그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를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요. 관리자 코드는 7자리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5, 6, 7까지 완벽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0, 뭐 11,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그 여행 기간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넣으려고 할 때 자, 입력되는 것이 영문자가 먼저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뭐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자, 요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양수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과 테이블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든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테이블의 키 인덱스 등의 필드 속성을 지정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 고객 정보 테이블. 자, 이제 제가 이제 예제 MDB 파일을 하나 드릴 텐데요. 고객 정보 테이블의 기본 키는 고객 정보이다. 그래서 기본 키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필드에 4개의 문자가 입력을 하도록 하시고요. 고객명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고 고객명 전자우편 필드를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고 전자우편 필드에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테이블을 지정해 보시고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두 줄이 있습니다. 대여 도서와 고객 정보 테이블은 고객 번호를 필드 기준으로
대여 도서 테이블과 도서 테이블은 도서 코드를 필드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연결된 필드가 변경되면 테이블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그렇게 하는 우리 그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있는 곳으로 가고요. 여기 보시면 자,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이 열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요. 자, 고객 정보, 테이블의 키 인덱스 등의 필드를 속성하고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관계창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시된 테이블들이 모두 들어가죠. 고객 정보, 대여 도서, 도서. 자,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고객 정보 테이블의 기본 키는 고객 정보이다. 그래서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요. 고객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에서 열고요. 여기 보시면 고객 정보 테이블의 기본 키는 고객 정보이다 해서 고객 정보의 기본 키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 모양을 눌러서 고객 번호를 주키, 기본 키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고객번호 필드에는 4개의 문자가 입력된다. 그래서 4라고 여기 돼 있고요. 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고객명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여기 보시면 중복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설정한다. 고객명과 전자우편 필드는 반드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한다. 자, 고객명과 전자우편. 자, 거기에 보시면 필수하고 아니오로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명과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에 여기에 보시면 필수 아니오로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얘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관계 설정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 창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기존에 요 MDB 파일 안에 있는 이러한 테이블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냐면 대여 도서와 고객 정보 테이블, 대여 도서, 고객 정보 테이블에 보시면요. 자, 고객 번호가 동시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고객 번호 필드 기준으로 자, 고객 번호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갖다가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 편집창이 열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대여 도서 테이블과 이렇게 보이게 할까요? 예, 대여 도서 테이블과 자, 그 다음에 도서 테이블. 자, 이 두 개는 고객 필드를 기준으로 이제 이 나중에 두 개는 도서 코드를 기준으로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이걸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100%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연결된 필드가 변경되면 테이블 필드가 자동적으로 변하게 한다. 그래서 100% 이 두 개를 체크하신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 대서도요와 도서와 도서 관계에서는요. 거기에 보시면 도서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도서 코드를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도서 코드가 있고요. 여기도 도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100% 여러분들 이거 해준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과 연결된 테이블을 만드시오. 그래서 외부 파일 test1.xls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 외부 파일을 액세스 테이블로 갖고 오고 다시 txt로 내보내는 그러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여기에 외부 파일을 갖고 와 볼게요. 자, 파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엑셀이라고 설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렇게 갖고 가져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볼까요? 자, 첫 행에 열머리 그림 있으면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새 테이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테이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필드 이름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어떤 테이블로 갖고 오라 그랬냐면, 자, 테이블이 제가 외부 연결 테이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연결 테이블로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요. 마침을 누르면, 자, 테이블로 갖고 왔습니다. 에러창이 아니고요. 갖고 왔다란 얘기고요. 여기 외부 연결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은 가져오기고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그러면 파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테이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XLS로 바꿔야 되고요. 선택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기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외부 연결, 자, 1 해서 이름을 달리 줘 볼게요. 그리고 마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왔긴 갖고 왔는데요. 아이콘 모양이 달라요. 이거는 완벽하게 액세스 테이블로 갖고 온 것이고, 이것은 잠시 연결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연결을 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세스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내보내 보세요. 그랬어요. 자, 한번 내보내 볼까요? 자, 파일 여기 내보내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 볼게요. 그리고 외부 연결하고 이 폴더에다 갖다 저장하겠습니다. 내보내기를 딱 누르면요. 그 폴더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자, 외부 연결.txt 파일이 지금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첫 번째 풀어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만큼 반복해서 여러분들 다 모두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